안녕하세요. 퍼포먼스 3팀 문희연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네, 이제 들린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메타 머신러닝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SNS 사용률이 올라가면서 이씨 업종뿐만 아니라 DB 업종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나 판매율 증대를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매체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같이 메타라고도 부르죠. 네. 네. 이 메타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체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야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특히 메타는 메타만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고를 운영하는데요. 이 머신러닝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셜미디어의 대표주자 메타의 머신러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지 씨는 보통 언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세요? 저는 보통 사실 틈날 때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말고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는 항상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특히 쇼핑할 때.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자기 전이나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시간에 보통 쉬는 시간이죠.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 메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타 광고 매체보다는 전환이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이 열린 만큼 지갑도 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주를 이루는 메타의 경우 모바일에 최적화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늘 보던 친구의 게시물과 유명 게시물 콘텐츠 사이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이 가능한 네이티브 광고 노출이 가능하여 보는 소비자들의 피로도를 낮추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는 다양한 유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광고 타겟팅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가진 메타는 온라인 광고 집행 시에 꼭 빠지면 안 되는 매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타를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머신러닝 기술 활용에 있습니다.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메타를 운영하기도 쉽겠죠? 오늘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지 씨,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머신러닝은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기계에게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장 최적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메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머신러닝을 쓰게 된다면 타겟팅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얻게 됩니다. 특히 메타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광고의 효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이용하게 된다면 집행하는 사람에겐 이보다 더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네. 마케팅 도구가 더 있을까 싶긴 합니다. 현지 씨가 오늘 라이브가 네.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아직 긴장이 되는데요. 네, 현지 씨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의 러신러닝은 이 타겟팅의 혁명인 아이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오늘의 집이나 쿠팡에서 이 아이 쇼핑을 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상품이 또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에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엊그제도 제가 물을 검색을 했는데 그 물이 바로 이렇게 카테고리 형식 광고로 해서 바로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머신러닝의 기능이죠. 이렇듯이 메타는 메타만의 머신러닝 광고 집행 과정이 또 있는데요. 네, 현지 씨, 이 머신러닝 광고 집행 과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머신러닝은 제공한 콘텐츠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타겟팅과 노출 구자, 시간대 등을 분석 후 최적의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전단지를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람이 많아서 많이 노출이 된다. 또는 주로 20, 30대가 이 전단지에 관심을 좀 가지는구나 하며 다양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며 어디에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지 정하게 되며 이후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를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7일 이내에 50개의 학습 결과가 나오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최적화가 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대한 빨리 종료될수록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빠르게 학습이 종료되고 또 바로 최적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의미 없는 노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 과소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머신러닝을 안정화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님, 이 머신러닝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간단 명료하게 딱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넉넉한 예산 투입, 그 다음에 단순한 캠페인, 제한과 수정은 되도록 자제하기입니다. 데이터를 얻으려면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 메타는 CPM의 과금 방식을 운영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노출을 하지 못해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높게 측정하여 머신러닝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캠페인의 경우 세트끼리 엮어주는 게 좋습니다. 타 매체인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 캠페인 내에 광고 세트를 세분화시켜 서브 키워드를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머신러닝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주방 생활용품을 예로 들자면 캡슐 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등 광고 세트를 나누지 말고 세제 하나로 단일화하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트의 수는 보통 3개에서 5개 이내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과 수정의 최소화는 말 그대로 그냥 풀어놓고 세팅해놓은 대로 밀고 가셔야 합니다. 타겟과 같은 설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노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고 결과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린체이서님께서 넉넉한 예산 투입이라 하면 일예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1일차에 아무 반응 없는 광고의 경우에도 일단 7일까지 둬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1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거의 한 3만 3천 원?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캠페인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두고 하는데요.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광고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사실 캠페인을 잘못 설정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소재를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노출이 안 되고 있거나 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인지도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소재를 잘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프로필 방문하기라든지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논타겟으로 돌리면은 반응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오지 않으셨다면 일단은 캠페인 설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제한이 됐는지, 게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이게 메타가 사실 게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게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광고가 안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세팅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타겟 설정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까지 둬야 된다라기보다는 세팅을 하신 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고 판단하에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7일 이내로 만약에 수정을 원하신다면 그 다시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한된 머신러닝이 될 수 있으니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 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7일 이내에 머신러닝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됐을 경우에 제한된 머신러닝이라는 문구가 떠요. 이거는 데이터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된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저 100%의 효율을 낼 수 있었는데 그보다 낮게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신경을 써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적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머신러닝을 재가동시키게 된다면 상당히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지 않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데요. 일단은 현지님,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앞서 말했던 머신러닝을 빠르게 하는 방법과 반대로 하시면 제한된 머신러닝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이나 타겟 범위가 너무 적거나 머신러닝 학습 도중 지속적으로 수정할 경우인 거죠. 그래서 예산이나 타겟 범위는 무조건 여유 있게 하셔야 합니다. 둘 다 너무 적게 설정하면 노출조차 힘드니 학습할 데이터를 쌓을 수도 없겠죠? 그냥 보통 어드밴티지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또한 기준이 있어야 지속적인 데이터가 쌓이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걸 다시 작업을 해야 하니 머신러닝이 7일 이내에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돈을 쓰는 입장에서 성과가 조조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중간에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경험상 예산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소재를 변경하게 되면은 무조건 제한된 머신러닝이 떴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잘 피해서 영향이 안 가게끔 수정해도 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머신러닝을 쓰더라도 페널티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과도 잘 나오고 이 오히려 종종 최적화된 머신러닝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좀 최적화시키고 싶다. 이 최적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의 반대 여론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요. 이 밖에도 또 중요한 특징이 있으면 메타는 소셜 미디어라는 건데요. 네, 이런 메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자면 소셜미디어 자체가 일방적인 전달의 의미로 쓰이는 미디어와 달리 소셜미디어는 상호 소통의 관계로 소비자들과 직접 컨택을 하며 브랜드를 알리거나 제품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지금 중간중간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 질문에 Q&A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체이서님께서 지역을 기반하는 거라 타겟의 지역 15에서 20km만 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렇게 전국 타겟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역 타겟인데 15에서 20이면 사실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지역 기반으로 하셨으면 저희가 시 위주로 하신 건지 도 위주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로만 두는 게 아니라 관심사 타겟도 설정을 해보시고 이 지역을 여러 지역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마다 예를 들면 경상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부산광역시 따로 두고 이제 울산광역시 따로 두고 뭐 저희가 또 어느 도시가 있었죠? 대구 따로 두고 이렇게 지역을 좀 캠페인 자체를 하나의 캠페인 안에서 저희가 광고 그룹이 있잖아요. 그 광고 그룹 자체를 이렇게 시마다 설정을 해 두시고 만약에 성별이 조금 나뉘는 편이다. 하나의 성별에만 유독 잘 노출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성별에도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타겟을 좁히다 보면은 아마 더 노출이 더 반응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세밀하게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 전환이 높게 일어나는 경우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소비자들과 직접 컨택을 하면 브랜드를 알리거나 제품 서비스를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성을 의미하는 소셜이라는 것부터 소비자들과 소통의 중심을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려면 이것저것 신경 쓰시는 게 많으셔서 소통형 콘텐츠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좀
이 메타의 타겟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이 타겟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떨 때 머신러닝을 사용했냐?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메타 자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소비자들을 타겟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끌어왔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 타겟팅 광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메타의 머신러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 안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 자동적으로 이 타겟팅과 노출 구자와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이 매체 안에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전단지를 뿌렸던 것처럼 메타 안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시킬지 정하고 어떻게 광고를 집행할지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팁 뭐가 있었죠, 은지 씨? 넉넉한 예산 투입, 그 다음에 단순한 캠페인, 제한과 수정은 되도록 자제하기,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제한된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을 했었잖아요. 이 제한된 머신러닝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뭘까요? 일단은 제한된 머신러닝이란 7일 이내에 이제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데이터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면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는 이유가 예산이나 타겟 범위가 너무 작거나 머신러닝이 학습하다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정할 경우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제한된 머신러닝이 떴는데 이 2가지를 피해서 영향이 안 가게끔 수정만 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메타 상세 타겟팅은 또 어떻게 하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세 타겟팅이라고 아까 현지 씨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한 타겟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광고 세트 만들기에서 타겟 섹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잖아요, 사실. 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행동 이런 정보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 그룹을 세분화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이 상세 타겟팅 옵션은 뭘 기반으로 했었죠, 현지 씨? 상세 타겟팅 옵션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광고 참여한 페이지, 기기 사용량, 여행 관련 선호 사항 등 메타 테크놀로지 내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및 위치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포함이 되고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연결 속도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그 메타 안에서는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남성을 대상으로 골프웨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남성만 타겟팅을 두고 연령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30대부터 50대 혹은 60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한 지역에 사업장을 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지역 타겟팅 그리고 내 근처 지역 타겟팅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골프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타겟팅을 넣자면 이 스포츠, 골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는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향후에 잠재 고객들 그리고 지금 기존 고객들한테 맞춰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누구보다 트렌디하게 잘 다룰 수 있는 MG 마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저희 밀착형 마케터잖아요, 현지 씨. 네. 네. 저희 둘에게 광고를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이 메타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특히나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더욱더 좀 세밀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저희 양쪽의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셔서 메타에 대해서 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씨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메타의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라이브 중 미처 질문을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옆에 있는 컨택 포인트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1대1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